75페이지 1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75페이지 11번인데 하려고 보니까는 우리 기억나요? 예비 고2 그러니까 고1 다 끝나고 예비 고2 올라올 때 그거 그 수능만만으로 우리 매주 주말마다 영작했었잖아. 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글씨체 보니까는 미니 거 같은데 진짜 열심히 했죠. 하면은 또 나만 열심히 한 건가? 아니죠. 진짜 이거 수능만만 그거 기억나? 하늘 색깔 자전거 그려져 있던 그 어법책? 그거가 내용이 없잖아, 얼마. 내용이 없어가지고 니네 어떻게든 그거 장문 실력을 높여야지 내신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수업할 때마다 매주 이거 장문 자료 만드느라 진짜 개고생했었거든.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장문 수업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니? 지금도 그 자료가 있는데, 진짜 이 자료 보니까는 열심히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너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 그렇네요. 가끔씩 선생님도 그 예전에 공부했던 책 같은 거 보면 이제 버리려고 집 정리를 하는데 버리려고 이제 책을 이제 책 좀 버리자 이제 안 보니까 하고 보면 가끔씩 그 책 보면서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 와,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선생님이 일기를 오래 썼으니까 과거에 일기장이나 스케줄러도 오래 썼거든. 선생님이 기록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기장이 있고 스케줄러가 있고 요즘은 그 수첩도 같이 쓰거든. 수첩도 같이 쓰는데 이런 거 보다 보면 와,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조금 오그라들 순 있는데 가끔 눈물도 나. 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도대체 뭐 때문에? 약간 이러한 생각도 들고 고등학교 때는 잘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때 일기장 보면은 되게 많이 졸았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맨날 보면은 자지 말자. 졸지 말자. 그만 자자. 이런 얘기. 그때는 무슨 병 걸린 것처럼, 병든 닭처럼 엄청 많이 졸았었던 그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지각하지 말자. 그때 선생 고등학교 때 좀 지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죠. 근데 20대 때로 넘으면은 일기장이 보통 일기장이 뭐뭐 하자. 뭐 뭐뭐가 되자. 약간 이런 류의 있잖아. 뭐 뭐뭐 할 수 있다. 약간 이러한 류의 그 일기가 20대 때는 많고 조금 20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겪었잖아, 20대 때. 뭐 자세히는 얘기하면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0대 후반으로 올수록 약간 목표 달성보다는 약간 일기장에 내 진실된 감정 같은 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 혹은 일기는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논리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많이 늘어놓는 경우가 있고 보통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를 때는 샤워할 때. 왜냐면은 그 기기들이랑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샤워할 때나 혹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 있잖아. 일기 쓸 때. 이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전부 다 너네와 관련된 것들이죠. 뭐 요즘은 특강 교재를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인 그 10회 안에 특강 10회 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너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죠. 지금 너네가 너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그 구글 클래스룸이나 혹은 뭐 유튜브나 혹은 이 아이패드로 하는 수업이나 너네가 받아들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한 시스템이거든. 이러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그다음에 고3 인원 지금 30명이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가기 위해서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최선의 교육과 그쵸? 선생님은 항상 성과주의자기 때문에 목적지향적이고 당연하고 최선의 서비스, 교육은 당연하고 최고의 결과를 너네에게 주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
이번에 고3 학생이 학익여고 학생인데 학교를 내가 아는 건 일단 고려대랑 인하대를 썼어서 생명공학과를 썼을 거야. 근데 그 학생이 보통 고대가 최저를 못 맞춰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학생이 이번에 영어, 그러니까 고려대가 3함 6이야. 그러니까 세 과목 합쳐서 6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영어는 1등급이 나와야지 안전빵. 왜냐면 영어가 1이 뜨면 다른 게 뭐 3, 2가 떠도 괜찮으니까. 근데 영어가 2가 떠버리면 다른 게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랬던 학생인데 그 친구가 영어로 최저를 맞춘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그러한 영어 실력의 학생이었거든. 1학년 때 후반에 들어왔어. 1학년 후반에 들어왔을 때는. 근데 점점 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야, 사실.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고, 모의고사 1등급을 찍게 되고, 실제로. 내신은 당연히 1등급을 갖고 가게 되고, 영어를 쉽지 않은 과목으로 생각했던 친구인데, 3학년 2학기 때까지도, 1등급이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수능에서 1점이 모자라서 영어가 2등급이 떴더라고. 89점. 그 1점을 채웠으면 그대로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되게 뭔가 한편으로는 듣기를 2개를 틀렸대요. 수능에서. 그래서 89점으로 2등급이 떠가지고 인하대 생명공학과로 가긴 했는데, 물론 인하대도 엄청 좋은 학교긴 한데 되게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론 그 친구는 내가 옆에서 계속 그 수능 일주일 전까지 계속 수업을 했고 봐왔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뭔가 그 친구가 1점이 모자란 게 뭔가 내 탓같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좀 더 지랄을 했으면, 내가 좀 더 마지막까지 푸시를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내가 그 점수 결과에 완전한 요인은 아니잖아. 너네가 뭐 내신 성적이 떨어졌거나 올랐다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뭔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선생님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해. 너네를 어느 정도 더 밀어붙여야 되고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는데, 이번 이런 결과를 듣고 나니까 좀 더 지랄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지만 별거 아닌 게 결국은 별거가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하는 공부 패턴이 수능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특강 같은 경우도 너네를 위해서 개설을 했는데 조금 지금 많이 신청은 하긴 했거든. 근데 꼭 들어야 될 친구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선의 카드를 만들어 가세요. 나를 최대한 이용해서, 선생님을 최대한 이용해서. 선생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강의하기 전부터 서론이 길었네요. 여튼 같이 한번 1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아요. 일단 별표를 2개 치고 들어가고, 어쩌면은 지금 수능 특강에 있는 모든 강의 중에서 너네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어휘가 심상치 않다. 어휘가 심상치 않고, 이거는 국제무역 관련된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부터 보면 popular의 3번 형광펜 치고 들어갈게요. popular은 조금 이따 정리할게. 일단 여기선 대중 프레스 신문사는 딤스 하면 얘 consider이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숙하지 않은 동사죠. 생각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중 신문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reassuring이라는 것을 그 제조업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근데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냐면은, 그쵸?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부터 다시 가져오는 거냐면 현재의 장소로부터. 근데 그 현재의 장소는 본국이 아닌 현재의 장소로부터 본국으로 제조업을 가져오는 걸 리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줄 읽고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건 지금 리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용어라는 건 역시나 리슈어링 얘기하는 거겠죠? 그 리슈어링이라는 거는 별표 단어로 나와요. agnostic. 관련이 없는데, 그쵸? 무엇과 관련이 없냐면은 as to는 전치사, 무엇과 관련해서. 그 제조업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제조업이냐면은 본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제조업이라는 게 그쵸? 완전히 출자된 시설에서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대요. 근데 완전 출자된 시설이라는 게 어디에서 완전 출자된 거냐면 오브쇼어 하면은 그쵸? 해외의 장소 또는 오브쇼어 서플라이어 해외 공급자의 그러한 공장에서 완전 출자된 시설에서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답니다. 이게 뭔 말인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 예를 들어서 GE 같은 경우에는 GE는 유명한 미국에 있는 회사죠. General Electric라고 해서 에디슨이 세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GE는 reshore 하면 여기에서는 가져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의 appliance manufacturing, 그 전자제품 제조업을 가져갔답니다. 그쵸? 그것의 생산 시설로부터. 근데 그것의 생산 시설이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에 있었거든? 근데 from A to B죠? 그것의 중국에 있던 생산 시설로부터 그쵸? 미국으로 갖고 갔대요. 근데 미국 그것의 자신의 공장 그쵸? 공장이 있는 미국으로 갖고 갔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은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에 있었던 거를 미국으로 갖고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From A to B의 꼭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whereas 반면에 미국의 본사를 둔 베니맨 manufacturing 제조업은 결정을 했답니다.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는이란 뜻이죠. 더 이상 ship metal 하면은 얘 판금이거든. 판금 fabrication 하면은 구조물. 판금 구조물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반면에 그쵸? 뭐로부터? overseas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to source랑 to buy가 지금 병렬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 대신에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대신에 source 하면 여기서 동사로 얻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지역 공급자로부터.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쵸?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모가로 whereas에서 닫히는 건 여기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instead가 함축하는 건 뭐야? 그쵸? 그쵸?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판금 구조물을 구매하는 대신에 그쵸? 지역 그러한 공급자로부터 그 자원을 얻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지금 역시나 한 줄이 5줄이죠. 그 한 문장에 5줄인데 여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리쇼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 지인은 가져왔거든. 그것에 그쵸 가전제품 제조업을 가져왔답니다. 그것의 생산시설로부터. 근데 원래 생산시설이 중국에 있었거든? 근데 이 중국에 있었던 거를 from A to B,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 거죠. 근데 그것 자신의 생산시설이 있는, 공장이 있는 미국으로 갖고 왔거든? 그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걸 미국으로 갖고 온 거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반면에 미국의 본사를 둔 이 베니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판금 구조물을 구매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외국의 공급업자로부터. 그리고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에라는 것은 그 외국의 공급업자로부터 판금 구조물을 구매하는 대신에, 그쵸? 이 제조업은, 그쵸? 얻기로 결정을 한 거죠. 지역 공급업자로부터 그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전부 다 외국에 있었던 걸 미국에 있는 걸로 공급을 바꾼 거잖아. 생산시설도 그렇고. 두 경우 둘 다 여겨진답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reassuring으로 여겨진대요. More precisely, 더 정확하게 말해서 reassuring, back, 다시 갖고 오는 거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reassuring이라는 것은 is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중요하죠. fundamentally라는 형용사도 중요했으니까 근본적으로 be concern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빈칸과 관련이 있대요. 인디펜던트 오브 하면 얘도 3번 형광펜. 얘 보면은 무엇과 관계없이. 근데 무엇과 관계없이냐면은 누가 그 제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랑은 상관없이 빈칸과 관련이 돼 있답니다. 그쵸? 근데 in question, in question 하면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제조업 활동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랑 관계없이 이 리쇼어링은 빈칸과 관련이 돼 있대요. 근본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리쇼어링에 대한 정의를 빈칸에 채우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오네. 슬래시 오른쪽으로는 부연 설명이잖아. 보면은 오직 장소의 결정이랑만 오직 관련이 있다는 거죠. only 하면은 100%라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오직 너만. 그쵸? as opposed to 하면은 얘도 3번 형광펜. as opposed to 하면 여기서 to는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엇이 아니라 혹은 무엇과는 대조적으로. 근데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소와만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그 결정이 아니라. 근데 어떠한 결정이냐면 regarding도 얘 전치사죠. 무엇과 관련해서라는 그 장소와 소유권과 관련된 결정이 아니라 오직 장소와만 관련된 결정이라고 하네. 그럼 선택지 1번은 보면은 어떠한 이거 선택지 1번이 해석이 어려웠을 거야. 봐봐. 지금 exporting부터 manufacturers를 주어로 보시면 돼요. 동사는 prefer이고 그 수출 제조업자 manufacturer는 제조업자죠. 수출 제조업자가 어떠한 장소를 which location 어떠한 장소를 선호한다, 뭐를 더 좋아한다, 아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죠, 본문에서. 그래서 1번은 지우고 2번 실제로 나는 이렇게 해, 문제 풀 때도.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 때문에 선택지가 틀리다라고 할 때 이렇게 단어에 실제로 이렇게 사선을 그어요. 2번 보면은 어디에서 제조업 활동이 그쵸 수행이 될 거느냐와 관련이 돼 있다. 괜찮죠?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오직 장소와 관련된 게 그 리슈어링이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게 선택지 2번이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번 보면 How the investment fund 하면은 투자 기금이죠. 어떻게 투자 기금이라는 게 retrieve도 중요한 동사죠. retrieve 하면은 회수하다잖아. 회수하다. 어떻게 투자 기금이라는 게 회수될지에 대한 것과 관련돼 있는 거냐? 본국으로. 그러니까 투자 기금, 돈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3번도 지우고. 그 골든 리트리버 알죠? 그 친구가 원래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훈련된 괴거든. 골든 리트리버. 그러니까 뭔가를 회수하기 위해서 물건 찾는 걸 잘하는 리트리브. 그거 한번 연관시켜서 외워봐라. 골든 리트리버는 물건을 잘 찾는 그러한 개이다. 4번 왜 그 큰 manufacturing corporation 그 제조 기업들이 그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와 관련이 돼 있다.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니까 역시나 4번도 지우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이 돼 있는 거냐? 그쵸? 그 상품을 transporting 운반하는 데 있어서 overseas 하면 여기에선 부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로. 그러니까 overseas가 형용사로 해외의라는 뜻도 있고 부사로 쓰이기도 해. overseas 이렇게 s 붙여야 된다. 그래서 책임의 여부에 대한 글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된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틀린 답을 고른 친구는 5번으로 골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responsibility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있어 보이잖아.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장소와만 관련된 그러한 용어라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 only 이러한 부분에서 장소의 결정이랑만 관련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장소의 내용이 들어간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위에서 이 두 번째 줄 보면 이 어그노스틱이라는 단어도 갖고 가시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리슈어링이라는 용어가 상관이 없다잖아. 그 제조업이라는 게 본국으로 들어오는 제조업이라는 게 그 해외의 장소나 혹은 해외의 공급자의 그러한 공장에서 완저 출자된 시설에서 시작을 안 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랑 상관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본국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야. 미국이야. 본국이라고 하는 건 미국인데,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사실 이 미국 회사잖아, 지이가. 그래서 얘네가 중국에 그 공장을 차릴 때 중국 자본으로 만약에 이 공장을 세웠다고 생각해봐. 중국 자본으로 공장을 세웠어. 중국에서 돈을 받아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중국 소유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본국으로 들어오면 중국 자본으로 시작해서 본국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결국에는 장소와만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슈어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어느 자본이 들어갔는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해외 자본이 들어갔어도 해외 자본으로 세운 시설이 그 본국으로 들어오면 그걸 리슈어링이라고 한다. 이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니까 한번 니네 헷갈릴까봐 정리할게. 이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면 어떻게 맞추지라고 하는데 본문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 있잖아. 선생님이 말했던 이러한 포인트만 딱 가져와서 선택지를 골라도 되고 1, 3, 4, 5가 너무 아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야. 리슈어링이라는 것은 장소와만 관련된 그러한 용어이다. 누가 투자했는지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지문이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라. 이 지문 어려워. 단어도 쉽지 않고. 뭔 말인지 해야 돼? 하지만 답을 내용을 완전히 이해 못했어도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풀면서 그 지문을 100% 이해하면서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80%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읽는 속도상으로도 그렇고 막 100%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답을 고르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연습해야 된다. 100%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지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정확한 정확도를 갖고 높은 정확도를 갖고 답을 고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일단 정리를 하면은 popular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중적인 뜻이 있는데 니네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인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기 있는이란 뜻도 있고 대중적이란 뜻도 있고 2번으로 대중적이란 뜻도 있고 세 번째 뜻으로 일반적인이란 뜻으로도 많이 쓰여. 보면은 결국에는 맥락이 똑같은 거 알겠죠? 대중적이라는 건 결국 인기 있는 거고 일반적인 거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단어를 얌생이 같이 하나씩만 외우지 말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려면 모든 단어의 뜻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브슈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 오브슈얼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계속 나오는데 일단은 그 슈얼이라는 단어가 이 슈얼이라는 단어가 그 해안이라는 뜻도 있고 국가라는 뜻도 있잖아. 근데 오브라는 이 전치사가 내가 제거 박탈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벗어나거나 해안에서 벗어나는 거면 결국 해외를 뜻하는 거죠. 오브쇼어.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되고 조심하세요. 이런 질문 피하면 안 되고 자꾸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도 얘 구조가 쉽지 않아요. 구조를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빈칸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 마크 리얼이랑 그의 동료가 그 레드 아이고 오랜만에 나왔죠? 리드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participant 참가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었거든? 이끌었거든? 근데 뭐라고 믿도록 만들었냐면 그들이 그쵸 수행을 하는 거라고 집단 그쵸 타스크 업무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 투부정사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위에서도 아까 투부정사가 나오지 않았었니?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용법이 많이 쓰여. 비동사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 투가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동사의 역할을 해서 뭐 will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should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뭐 must의 뜻을 가질 때도 있고 뜻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냐? 보면은 그들이 집단 과제를 수행한다고 그쵸?
믿도록 만들었답니다. 그 업무 전에 각각의 참가자들은 질문을 받은 거죠. 에세이를 쓰라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쓰는 거냐면은, 그쵸? 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도록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most니까 가장 되고 싶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도록 요청을 받았답니다. experimental. 그 실험자는, 여기서 실험자는 첫 번째 줄에 나온 마크 리얼이랑 히즈 컬릭스 얘기하는 거겠죠? 구분 잘해라. participant는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은 subject랑 동의어인 거 알죠? 피실험자들. 뭔 말인지 해야 돼? experimental은 그 researchers랑 동의어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거 잘 구분해야 돼. researchers랑 동의어인 거 알죠? 그 연구하는 사람들. 그 실험자들은 그런 다음에 각각의 사람의 에세이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준 거죠. 근데 다른 장소에서 주었대. 그리고 그들은 쉼표도 하고 후 그리고 그들은 요청을 받았답니다. 가리키라고. 근데 뭐를 가리키냐면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집단의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indicate 가리키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실험자들은 근데 ignored 그 참가자의 실제 선호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assigned 일부 참가자들을 그쵸 조건에 배정을 한 거죠. 근데 어떠한 조건이냐면은 지금 컨디션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네. 그들이 supposedly 어쩌면 아마 어쩌면 pass over 하면 얘 무시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수동태니까 무시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조건에 일부 참가자들을 배정을 했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거냐면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had to work alone 혼자 일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일부 참가자들을 assigned 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to a condition 조건에 배정을 했거든. 근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그들이 high demand 높은 수요에 있는 거니까 결국엔 인기 있는 거잖아. 인기 있는 그러한 조건에 배정을 한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뭐 하도록? 같이 일을 했답니다. 집단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해했냐? 지금 애들아 화면 봐봐. 보면은 지금 얘도 5줄이죠. 보면은 구조 파악이 돼야지 해석이 될 텐데 보면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other participants랑 왼쪽에 있는 뭐야? 그쵸? some participants 이거 두 개가 지금 병렬되는 거다. 지금 보면 구조가 똑같거든? assigned 뒤쪽에 얘 지금 목적어잖아. 얘 목적어고 목적어의 목적어이고 뒤에 to a condition 화면 봐. to a condition 보이죠? 그 다음에 in which가 컨디션 수식해주는 거고 역시나 in which가 컨디션 수식해주는 거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앞뒤로 옮겨갈 것 없이 그냥 쭉 해석하면 되거든?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는 잘 봐봐. 화면 보는 게 편한 사람은 화면 보고 책 보는 게 편한 사람은 책 보면서 쭉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독직해 하는지 잘 보세요. 실험자들이 무시한 거야. 참가자의 실제 선호는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에세이를 쓰라고 했잖아 처음에. 위에부터 한번 볼까? 에세이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에세이 썼거든? 근데 자신에 대해서 에세이를 썼잖아. What it means to be me and the kind of person I would most like to be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가장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에세이를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에세이를 참가자들에게 줬다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그 에세이를 보고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indicate 가리키라고 했잖아. 근데 실험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 실제로 인기 지목을 많이 받든 조금 받든 그 참가자의 actual preferences는 ignore 무시해버리고 그냥 랜덤으로 배정한 거야. 근데 어떻게 배정했냐면 일부 참가자들을 조건에 배정한 거죠. 근데 어떠한 조건이냐면 그들이 어쩌면 무시받았을지도 모르는 조건이잖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혼자 일해야만 하는 조건에 배정을 시키고 some other 다른 참가자들은 또 어떠한 조건에 배정을 했냐면 그들이 인기 있는 그러한 조건에 배정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기가 있어지겠죠. 그리고 집단에서 일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선호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그렇게 알려준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참가자들은 근데 어떠한 참가자냐면 work alone 혼자 이러는 환경에 있는 그러한 참가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후가 지칭하는 부연 설명하는 건 participants겠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그들이 배척당했다고 믿었겠죠. 뭐라고 reported. 지금 동사는 얘다. 이 participant의 주어는 동사 얘인 거 알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를 보고했냐면 더 낮은 수준의 자기 esteem, 자기 존중감을 보고를 했답니다. 누구보다? 사람보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집단에 의해서 그쵸 포함이 된 도우즈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도우즈에서 지금 병렬시켜주는 건 이 participant인 거. 뭔 말인지 이해되냐? 지금 이 participant 이 사람은 혼자 일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집단 환경에 의해서 일하게 만들어진 사람이잖아. 지금 이 둘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낮은 자존감을 보였어? 이 사람이 더 낮은 자존감을 보였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의 모멘터리 순간적인 그러한 감정 있잖아. 자기 가치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이 강력하게 또 나오죠. 지겹죠. 디펜드 온 무엇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즉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정도의 영향을 받거든. 근데 어떠한 정도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우리의 학문적 성취를 얻는 정도?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죠. 2번 문화적 변화가 그쵸 활발하게 발생하는 정도도 아니고 문화적 변화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3번 다른 사람이 approve of 하면 누구누구를 뭐 승인하다 뭐 인정하다 이런 뜻이잖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포함시키는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누구는 배척당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되냐? 답이 3번이 가능성이 높죠. 4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attribute 하면 얘 특성이란 뜻이에요. 명사로는 가끔 나오니까 꼭 외워도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정도? 이거 틀린 사람은 혹시 4번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 배척당했다고 믿었을 때 낮은 자존감을 보인 거잖아. 내가 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1번 형광펜 친 부분 보면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아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4번 아니고 5번 뛰어남. 근데 어떠한 뛰어남이냐면 도메인 하면 분야란 뜻이에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남이 그쵸? 보여지는지에 대한 정도도 아니죠. 누가 뛰어난지 아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가 쉽지 않죠. 뭔 말인지 되냐? 이것도 결국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momentary 밑에서 두 번째 줄 순간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그러한 글인데 그거랑 이어지죠. 내가 그 유니폼 어떠한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쵸? 내가 그 유니폼에 의해서 행동이 조절되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경찰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잖아. 그 지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만 항상 달라질 뿐이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해돼야 되는데. 그 다음 78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는 그 80페이지에 5번까지 나갈 거예요. 80페이지에 5번. 왜 한숨 쉬죠? 1번 같이 한번 나도 한숨 안 쉬는데 화요일날 만날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바운스 하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실제 현장 수업이 좀 더 늦을 줄 알았거든. 1월 말쯤에나 볼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빨리 풀려서 좀 다행스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또 엉망으로 하고 있었을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와가지고 겁나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겁나죠? 얼마나 또 욕먹을지. 그러니까 얼른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야 너무 헛소리가 또 길어진다. 앞에서도 길게 말했는데 그 피드백 좀 줘봐. 내가 그 수업하면서 이렇게 가끔 수업 외에 소리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안 좋아하는 애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
다른 친구들은 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내가 여기에서 내가 헛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 좀 줘봐 하면은, 선생님 제발 수업할 때 딴소리 좀 하지 마세요라고 나한테 개인톡 하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야. 있으면 어떡하지? 없겠죠? 답정 넣어줘. 나는 항상 보면은, 얘들아 니네 이번에 테스트 1 풀어야 되잖아. 그거 점수 입력하는 설문 돌릴 건데, 거기에 그거 의견 쓰는 난에 내가 다른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써봐라. 궁금해. 난 항상 너네에 대해서 귀는 열려있거든. 마음도 열려있죠. 모든 게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하튼 1번 보면은 관계없는 문장인데 이 문제의 유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첫 번째 줄을 읽고 그 중심 내용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소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서 주제문이 보통 나와. 관계없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쉽죠? 보면은 영화나 카툰스, 그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 만화책 같은 게 가끔씩 portrays, 묘사를 하거든? 과학자들을 loner, 외톨이로 묘사를 한답니다. 근데 무엇을 입은? 하얀색 연구실 코트, 그 가운을 입은 그러한 외톨이로서 묘사를 하는데, 근데 뭐 하면서? 쉼표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일을 하면서. isolated 엄청 중요한 단어인데 3번 형광펜. 그쵸? 고립된 웹스, 실험실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과학이라는 건 intensely, 매우 사회적인 활동이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선 얘기하는 게, 과학이라는 게 엄청 사회적 활동이거나, 내가 얘기했죠. 사회적이라는 건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집단.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쵸? 작업을 하거든? 팀으로 작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포함을 하는 거죠. graduate 하면은 대학원생이에요.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 대학원생과 undergraduate 하면 학부생을 포함을 하는데, 이렇게 치워놔야지 조금 이따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to succeed,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면, 좋은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게 도움이 된대. 왜냐하면 social activities, 과학이라는 게 사회적 활동이니까. 지금까지 뭐 괜찮죠? 연구의 결과라는 건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않는답니다. 공유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집단과 함께, 그 또래 집단과 공유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않는답니다. 세미나나 publications, 출판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말인 즉슨 세미나, 출판,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래 집단에 의해서 공유가 된 후에야 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하지만 그러한 과학적 지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lead to, 이어지진 않는답니다. 야기하진 않는데, 뭘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면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translated,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public policies, 그쵸? 공공정책에, 그리고 시민의 행동에. 너무 내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과학이라는 게 사회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화면 보면 또래 집단에 의해서 공유가 돼야지만 효과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지만 과학적 지식의 전달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진 않는다. 효과적인 대중의 정책과 시민의 행동으로, 그쵸,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과학이라는 게 효과를 갖기 위해선 또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갑자기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답을 3번으로 고를 수는 있을 텐데, 만약에 바로 고르지 못했어도 4번으로 볼까? 그리고 in fact, 사실상 그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출판이 되지 않거든? 그쵸? 그것들이 별표 단어로 나오죠? 심사 받기 전까지는 동료에 의해서. 근데 그쵸? 무엇으로 불리는 것에서 동료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 거냐면은, 그 또래, 리뷰, 검토 과정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동료에 의해서 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그쵸? 논문이라는 것도 출판이 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과학이 social activity,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죠.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출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논문으로 출판이 되려면은 동료들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역시나 맥락이 똑같아.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 대부분의 사례 있잖아. 과학적 인쿼리 하면은 그쵸, 연구나 조사. 과학적 조사에 그러한 대부분의 활동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사례냐면은 과학 텍스트북 교과서에 묘사가 돼 있는, 그쵸, 콜리지 스튜던트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례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는 해보죠. 모두, 그쵸,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지금 동사 형태 보여요. 모두 출판이 된답니다. 어디에서? 또래에 의해서 검토받은 그러한 journals, 학술지에서, 그쵸, published, 출판이 된답니다. 역시나 그러한 과학 연구라는 게 또래에 의해서 검토받은 학술지에서 출판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역시나 과학이라는 게 사회적 활동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뜬금없이 그 3번 문장만 문제 해결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그쵸, 하고자 하는 말은 과학은 사회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집단에서 사는 동물이고,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과학 사이언스라는 게 엄청 자주 빈출하는 토픽이야. 이거 별표 3개야 사실. 그러니까 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어떠한 지문이 나오냐면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 뭐냐면, 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건 지문에 나왔던 거야. 모의고사고 수능이고. 과학이라는 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 아트, 이 학문에 대한 특징이 많이 나오는데, 과학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진리 같은 것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불이 지펴지는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발화가 되는 건데, 공기가 아니라 어떠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괜히 얘기 꺼냈다. 여하튼 어떤 이름이 있어요. 어떠한 그러한 입자 때문에 연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구는 이거는 이더라. 그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과학적 발견이나 증명을 통해서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냈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스스로 자기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틀리다고 정의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화하는, 그 이론을 정화하는 학문이라는 그러한 글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기 자신을 입증해내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과학이라는 게 그 다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과학이랑 예술을 그 대조를 했을 때,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학문인 반면에, 예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음 예술은 실패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반면에, 이 예술이라는 것은 엄청난 작품을 냈던 사람도 졸작을 낼 수가 있고, 이러한 기복이 있는 학문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발전해. 근데 예술이라는 건 한 번 성공했다고 또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혹은 영화든지 간에.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예술은 기복이 있지만 과학은 계속해서, 그죠, 발전만 하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내용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이나 예술에 대한 특징 같은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분명 너네 수능이나 모의고사, 수능 특강 지문에도 과학이나 예술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보면은 이뮨 시스템, 얘도 빈출 토픽이에요. 보자.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면역 시스템을 정의해주고 있네. 그 몸에 디펜스 하면 방어잖아. 방어수단이거든. 근데 무엇에 대항하는 방어수단이냐면은, foreign 하면은 뭐 외국의라는 뜻도 있는데 외래의라는 뜻도 있죠.
외래의 invader, 침입자에 대항하는 몸의 방어 수단이 면역 체계랍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외래의 invaders, 침입자가 뭐냐면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이뮨 시스템이라는 건 보호하고 보존을 하거든. 몸의 integrity. 3번 형광펜 너무 중요해요. 조금 이따 정리할게. 조금 이따 정리할게라는 말 그냥 안 할게. 3번 형광펜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강의 끝나면은 단어를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형광펜 모르는 사람 없지? 지금 신입이 꽤 있어서 고3은 2명 있거든? 조경아랑 조승희 학생일 거예요. 선생님이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는 섭섭해하지 말고 또 직접 만나서 이름을 불러봐 버릇해야지 선생님이 잘 외우거든. 선생님이 암기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단어 못 외우겠다는 얘기 하지만 나 진짜 암기 못하거든. 나는 여튼 3번 형광펜은 중요한 단어다. 보면은 그쵸, 몸에 인테그리티 하면은 여기에서는 완전함이라고 해석합시다. 완전함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시스템인데, 그리고 그것은 이것을 한답니다. by ing. 방법을 알려주네. 어떻게 면역체계라는 게 몸의 안전함을 보호하고 보존을 하냐면 developing, 발전시킴으로써 그렇게 하거든. antibiotics 하면 항체죠. 항체를 발전시킴으로써, 만들어냄으로써. 근데 뭐 하기 위해서? hostile, 적대적인 침입자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즉 이뮨 시스템이 does protect and preserve, 보호하고 보존을 한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칭하는 것은 그쵸? 이뮨 시스템, 이뮨 시스템이고 does가 대신하는 동사는 protect and preserve인 걸 아셔야 돼요. 2번 형광펜은 주요한 어법. 우리는 뭐를 하냐면은 그 면역 체계라는 게 그쵸, 쇠퇴하기 시작하는 걸 안답니다. 뭐 후에? 어돌레선스 하면 청소년기 후에. 그리고 그 약화 있잖아. 면역 기능의 약화라는 것은 be linked to, be concerned with. 아까 나온 거랑 동의어죠? 뭐와 관련이 있냐면 나이와 관련된 vulnerability 하면은 그쵸, 취약성과 관련이 있답니다. 얘도 중요하고 그쵸? 뭔가 그 면역 체계가 약화된다는 거는 그쵸, 나이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뭐에 따르면은 그 오토 이뮨 하면은 얘는 몰라도 되는 단어긴 한데 알아두세요.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 에이징 하면 노화라는 단어고 노령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적 문제잖아. 그러니까 꼭 알아도 토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 노화에 대한 자가 면역 이론에 따르면은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시스템은 이뮨 시스템 지칭하는 거 알죠? 그 면역 체계라는 것은 마침내 defective, 결함이 있게 되고 더 이상 distinguish A from B,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그 몸 자신의 세포를 foreign, 그 외래의 세포로부터 구분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노런 걸 더 이상 몸을 안는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에 그 repair, 그쵸? 복구라는 게 근데 뭐 후에 복구하는 거냐면 injury, 부상과 질병 후에 그 인간의 세포에 그 repair, 복구라는 게 그리고 뭐 하는 게 효과적인 치료의 development, 그러한 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는 repair이랑 developm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모든 biomedical 하면은 그쵸? 생체의학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면역체계와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부상이나 병에 걸린 후에 인간 세포의 복구나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이 뜬금없이 나오잖아. 이러한 것이 모든 생체의학 연구에서의 관심이다. 지금 면역체계와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4번을 지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도 5번까지 읽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바로 못 고를 수도 있어. 물론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눈에 딱 거슬리거든, 그 문장이. 물론 너는 거슬리지 않겠지만 지금은. 근데 한 번에 답을 체크하지 못했다고 해도 한 번 더 읽어보거나 마지막 문장까지 읽으면은 딱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하튼 그 몸의 신체라는 것은
그것 자신을 공격할 수도 할지도 모른답니다. 암시돼 있듯이. 무엇에 의해서 암시가 되냐면은 증가하는 인시던스, 발병률에 의해서 암시가 되듯이. 근데 무엇에? 그쵸? 어토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발병률에 의해서 제시가 되듯이. 무엇과 함께? 어드밴싱 에이즈 하면은 그쵸? 나아가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얘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ith advancing age,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면역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서 자신의 세포와 자신의 몸의 세포, 화면 봐라. 자신의 몸의 세포와 외부 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몸이 그쵸? 그것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화가 시작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증거를 조금 받을 수가 있냐면 암시가 되냐면은 그 나이가 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나 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이 노화의 이론이 그쵸? 그 신빙성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하튼 치료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얘들아 이 질문 중요하니까 별표 2개 치자. 별표 2개 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쵸. 그 면역체계의 약화라는 것은 나이와 관련된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제문을 치면은 어디로 칠까? 이 부분에 칠까요? 니네도 고민했니? 이 부분에 쳐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면역체계의 약화라는 건 나이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그쵸? 이 3번 동그라미 뒷문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어부터 정리할까? 내용부터 할까? 일단 애들아 봐봐. 이 질문은 그러니까 결국 노화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왜 늙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것을 정립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그러한 학문이거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만한 프로프, 증거가 많아지면 그게 이제 이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가설, 하이퍼테시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는 증거, 프로프가 많아지면 그걸 프루브, 입증할 수 있어지면 그 이론이 되는 건데 지금 노화의 원인을 몰라요. 현재 그 현대 과학이. 그러니까 좀 더 우세한 가설은 있지. 우세한 가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로는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인간의 노화에 대한 이유를 자가면역 이론인 거야. 그러니까는 인간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세포와 외래 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 몸의 신체 세포까지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노화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가설이 지금 이 지문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뭔 말인지 되죠? 두 번째 가설은 활성화산소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가설이라고 쓸 거 그랬나? 여튼 활성화산소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늙을 수밖에 없는 게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몸속에 활성화산소가 생기게 된대요. 나도 활성화산소가 뭔지는 몰라. 이거 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 생존을 하려면.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대. 활성화산소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약간 역설적인 존재인 거죠. 살려고 음식을 먹지만 결국에는 그 먹는 행위가 우리를 늙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잖아. 뭔 말인지 되니? 그러한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 특강이라는 걸 단순히 이제는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그러한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가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 강의를 내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조금 자신이 있는 선생님은 그 문법이랑
독해로 나뉘잖아. 선생님은 문법은 사실 뭐 틀 체계가 있으니까. 근데 독해 수업이 진짜 힘들거든. 특히나 고3 되면 너네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뭔 소린지 잘 모르고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영어 글, 한글 말고 영어 글을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합쳐져야 되는데,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니네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돌에 대한 내용을 영어 글로 쓰면은 너네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수능 특강 강의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 지문을 해석하고 답을 고른다라는 관점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지식을 축적을 해서 이번에 이 2년도 수능 특강을 공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인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독해의 강점인 이유가 경영학과라서 온갖 잡지식이 많기도 하고, 그 약간 그 일반적인 그 지식에 그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잡지식에. 그래서 선생님이 영어도 잘하지만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이 얕지만 있어서 좀 더 수능 특강 강의를 이끌어가는데 메리트가 선생님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 말인지 되죠? 보자. 보면은 이 인테그러티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러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인티그럴이라는 형용사가 더 많이 쓰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짜증나는 게 인테그러티만 테라는 발음이고, 인티그러티는 발음 기호가 T예요. T. 인티그럴 하면은 얘 필수적이라는 뜻이니까, 얘 한번 나온 적 있을 걸 앞에? 그 음식을 선택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뭐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뭐 이런 질문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인티그럴이라는 단어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필수적인 혹은 완전한이란 뜻이라서 얘도 결국에는 안 쓸게요. important, necessary, fundamental, vital, crucial 이러한 동사류랑 비슷한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얘 형용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명사 형태가 integrity. 이 명사 형태일 때만 발음이 태로 되는 거. 얘의 뜻은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해석을 했잖아. 완전함이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나 정직 이러한 뜻도 있는 거. 완전함이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이잖아. 어떠한 것의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온전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로는 그쵸, integrate 하면 통합시키다라는 뜻이 통합시키다. 여기서도 발음이 ti, integrate로 되는 거. 얘도 수능에 출제됐던 단어예요. 이러한 단어는 모르면 안 돼.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이 지문도 별표 2개 치고 갑시다. 이 지문 얘들아 예술이랑 과학과 관련된 토픽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술에서는 특히 뭐 반고흐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고갱 이러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아. 계속해서 똑같다고 하는데, 얘도 결국엔 예술이 social activity,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야. 아까 했던 1번 지문은 그쵸? 과학이 사회적 활동이었다고 얘기하는 지문이었잖아. 왼쪽에 있는. 근데 이거는 예술도 사회적 활동이다 라는 지문입니다. 한번 맞는지 아닌지 볼까? 봐봐. 그 화가가 작업을 할 때 있잖아. 페이트론 하면은 얘 후원자라는 뜻도 있어. 후원자라는 뜻도 있는데 단골이라는 뜻도 있어요. 후원자라고 하면은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돈을 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원자를 위해서 작업을 할 때,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시 가문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resulting from 하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비롯되는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뭐 하기 위한 의도냐면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어떠한 거냐면은 그 후원자가 그쵸 감상하고 appreciate는 여기서 감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문맥상 예술이잖아 예술. 응? 감상하고 즐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예술가의 의도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후원자를 위해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보면은 심지어 빈센트 반고 있잖아. 부연 설명해 주려고 하네 반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고립이 돼 있었거든. 아이솔레이티드 또 나왔네. 고립이 돼 있었고 그리고 팔았어. 거의 그림을 팔지 않았거든. 그의 in his life 그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평생 거의 그림을 팔지 않았거든. 실제로 그림을 반고는 평생에 한 점만 팔았대요. 한 점을 팔고 그 다음에 한 점은 그 약을 먹는데 교환할 때 썼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이 반고라는 분이. 여하튼 이 사람조차도 반고가 그러니까 엄청 고집이 센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자기 그림도 별로 팔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도 반응은 신경을 썼던 거야. 근데 누구의 반응이냐면 그의 남동생의 반응은 신경을 썼답니다. 그쵸? 그림에 대한 반응이죠. 그가 만들어낸 그림에 대한 그의 남동생의 반응은 신경을 썼대요. 여기서 he는 빈센트 반 고흐를 얘기하는 거죠. 일부 예술가는 종종 take pains, 고통을 감수하는 거니까 공들이는 거죠. 무엇 concerning, 야 regarding이랑 동의어다. 아까 나왔던 무엇과 관련해서라는 무엇과 관련해서 공을 들이냐면은 framing 하면은 그쵸 구성과 관련해서 공을 들인답니다. 그리고 presentation 하면은 뭔가 나타내는 거니까 표현과 관련해서 공을 들인대요. 그 예술 작품에. 근데 뭐를 위해서? viewer 하면 보는 사람이잖아. 보는 사람의 benefit, 이득을 위해서. 그의 예술을 보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은 그쵸? such as 뭐 했을 때처럼? 그쵸? 마르크 로코라는 사람이 그쵸? 매우 particular하면 여기서는 까다로웠던 것처럼 무엇에 대해서? 그의 그림에 라이팅 하면은 명암에 대해서. 되냐? 그래서 얘는 such as 뒤로 이렇게 예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1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는 반고조차도 그쵸 그의 남동생의 반응을 신경 썼다.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서는 그쵸 그러한 그의 그림을 보는 사람의 이득, 행복감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랍니다. 뭐를 수반하는? 정서적인 판단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그쵸 예술가의. 근데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냐면 그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것을 보는.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그림을 그린다는 거 자체도 혼자 그리는 거지만 소셜, 사회적 활동이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정서적 판단, 예술가에 대한 정서적 판단에 그쵸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대상과 색채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적 디멘션 하면은 차원이 있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종종 끌리기 때문이야 것에. 근데 어떠한 것이냐면 그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람들이 끌린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이 mere exposure expect라고 해서 그쵸?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친숙하다고 찾는 것에 끌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이 사회적 활동이라는 내용이지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것에 친숙함을 느낀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답으로. 뭔 말인지 되냐? 5번 화가들은 기대할 수 없대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들의 작업을 감상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답니다. 정확하게 같은 인식과 감정을 갖고. 근데 어떠한 감정과 인식이냐면 그들의 크리에이션, 장작이 아니라 창작물에 들어가는 인지와 감정을 정확히 똑같은 인지와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은 할 수 있잖아. 그쵸? 어느 정도의 approximation, 비슷한 것, 근사치. 이것에, 그쵸? 근사치를 만들어내도록 희망할 수는 있답니다. 여기서 디즈가 지칭하는 건 뭐냐? 뭐예요? 그쵸? perceptions and emotions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감상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어도 거기에 근사치를, 그쵸? 만들어내도록 희망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뭔 말인지 되죠? 뭔 말인지 되냐? 결국에는 이거는 그 예술은 사회적 활동이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주제문은 그 3번 동그라미 오른쪽 so 이 연결어가 또 중요한 거 알겠죠? 그래서 라고 하면서 한번 위에 있는 글을 정리해주는 연결어이기 때문에 이 뒷내용이 연결어 so 같은 부분 뒷내용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뭔 말인지 되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그쵸? 정서적인 의사소통으로 그쵸?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아 resulting from으로 인과관계를 찾으면 원인이 어디게? 그쵸?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 resulting from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원인은 그쵸? 의도가 있고 그에 대한 결과로 그쵸? 정서적인 의사소통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1번형 강팬 친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반고조차도 남동생의 반응을 신경 썼다고 하잖아. 그 말인 즉슨 반고가 아무리 고집불통에 살아생전 그림을 한 점밖에 안 팔았어도 남동생을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회적 활동이다. 또한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는 보는 사람의 이득을 신경 쓰게 되잖아. 뭔 말인지 되냐? 여기에서 이득이라고 하면 얘들아 저번에 코스트 비용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benefit 혹은 cost라고 해서 무조건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정신적이나 감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도 benef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되나요? 무슨 말인지 되죠? 중요해. 여러 번 읽어봐라. 특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그 반고는 자주 등장하시는 미인이십니다. 화가이십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꼭 가져갔으면 좋겠는 단어가 approximation이라는 단어가 내가 보기엔 모의고사 빈칸이나 수능 빈칸에도 출제될 만한 단어예요. 뭔 말인지 되죠? approximately로 많이 쓰이죠. 대략으로 approximately 부사라는. 그 다음에 이 isolated가 1번 지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단어도 중요해. 이게 고립된이란 뜻도 있는데 두 번째 뜻으로는 한 번만 발생하는 이란 뜻, 한 번만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러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발생하는 일도 isolated라는 뜻이 있습니다. 응? 그 다음 그 메디치에는 왜 3번 형광펜 쳤냐면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 이탈리아에서 명문 가문으로서 그 중세시대 때인가? 중세시대 때 그 예술의 부흥을 위해서 많이 돈을 썼던 가문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의고사에 빈출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되냐?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면 이 메디치라는 고유명사가 나오면 메디시 그 예술을 후원했던 명문 가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플로렌스 지방? 그쪽이라고 하는데 자주 나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인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고3은 사실 뭐 1학기 때는 좀 색이 좀 옅어. 근데 2학기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 수업을 들으면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특강을 통해서. 여하튼 4번 같이 보면은 이 지문도 재미있어요. 관계없는 문장인데 sort 뜬금없이 소금이 나오죠? 소금은 역사적으로라고 하면 쫄지 마. 역사적으로라고 하면 그냥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뭔가 역사적으로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거를 생각하는데 과거다. 그러니까 설탕은 과거에 너무나 코스트 형용사인 거 알죠? 코스트가 비용이라는 명사잖아. 이 명사에 그쵸? ly 붙으면은 그쵸? 형용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friendly나 lovely 이런 것도 명사에 ly 붙어서 형용사 되는 형태인 거죠.
소금이라는 게 너무 비싸고 중요해서 유럽에서 so that 결과적으로 그것의 consumption, 소비라는 게 be linked to 계속 나오네. 무엇과 관련이 있다. social status, status 또 나오죠. 사회적 그러한 지위, 위치와 관련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지금 소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네. 이 지문이 뭔 말인지 되죠? medieval 중세 시대에 그쵸 그것의 rigid 엄격한 hierarchy 얘도 중요한 단어죠. 그 계급 구조를 갖고 계급 구조 때문에 방식이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다인드 하면 식사하다 식사를 하는 방식이 그리고 음식이 근데 어떠한 음식이냐면 그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는 the way and the food죠. 그 음식이 그들의 위치를 반영을 했답니다. 사회에서. royalty 하면은 그쵸 왕족이죠. 왕족과 nobility 하면 귀족. 왕족과 귀족들은 하이 테이블, 높은 테이블에 앉았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위치가 돼 있었냐면은 다이스 하면은 얘 상단에 위치가 돼 있었는데 반면에 그들의 사회적 inferior 일단 3번 형광펜 그 사회적으로 좀 낮은 사람들 열등한 사람들은 낮은 테이블에 앉았대요. 그들 아래에 있는 여기서 대미지칭하는 것은 그쵸? 뭐를 지칭하겠냐? 뭔지 아는 사람 못 맞출 것 같은데? 그쵸? royalty and nobilit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아래에 있는 낮은 테이블에서 그쵸? 식사를 했는데 privileges 특권들 중에 근데 어떠한 특권들이냐면 주어지는 특권이죠. 그쵸? 엘리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들 중에 접근권이 있었답니다. 보면은 얘 주어가 액세스고 동사는 was인데 얘 굳이 따지면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알죠? 중괄호로 장소 방향의 부사구 도치되는 경우 중에 지금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왔을 때죠. 이거는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할게요. 다시 일단 2번 형광펜 쳐놓자. 이렇게 접근권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접근권이냐면은 그 소금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위치가 되어 있었거든. 용기에. 근데 어떠한 용기냐면은 높은 테이블에 있는 용기에 위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place드부터는 그 단어의 어원이라는 거 있잖아. 근데 어떠한 단어냐면은 soldier 갑자기 군인이나 salary 그 월급에 대한 어원이라는 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 라틴 단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이 라틴 단어라는 게 소금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소금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소금과 첫 번째 줄 봐봐. 첫 번째 줄에서 내가 그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소금과 social status에 대한 나오는데 갑자기 솔저와 셀러리에 대한 어원이라는 게 소금을 주고받는 것에서 나왔다. 라틴 언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벗어나죠. 사회적 그 스테이터스 지위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5번 보면 이러한 명확한 표현 있죠. 사회적 구분의 표현이라는 게 반영이 돼 있답니다. 어구에. 근데 이 어구가 뭐냐면은 소금 위에 있다는 건 결국엔 상석이라는 건 좋은 자리야. 상석에 혹은 귀족 계급에 속한 귀족 계급에 속했다는 것에 반영이 된답니다. 분사구문이죠. 뭐를 지칭하면서 높은 계급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면서 그 다음에 below the salt 하면은 소금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금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귀족, 아래에 있으면 하층 계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below the salt라는 건 실제로 말석이라는 건 그쵸 끝자리니까 안 좋은 자리고 하급계층에 속한 이라는 그쵸 어구를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 below the salt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은 계급을 가진 누군가 혹은 사회적으로 덜 받아들여지는 레스다 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누군가를 의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기준으로 사회 계층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지문이네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은 문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3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면은 얘가 도치가 돼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액세스고 동사가 was인데 왜 도치가 돼 있냐면은 이
중괄호로 묶은 게 빨간색으로 묶은 중괄호가 문드로 나와서인데 맨날 하는데도 익숙하지가 않나? 보면은 얘들아 봐봐. 한 번만 설명할게. 한 번만이 아니라 100번 한 것 같은데 보면은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일단 왜 도치를 시키냐면은 이 앞에 나온 앞에 나온 애를 강조하기 위해서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뺀 이 단어 있잖아. Among the privileges granted to the elite. 엘리트들에게 주어진 특권들 중에. 그러니까 이 특권이라는 이 중괄호로 묶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에선 중요한 말이 앞에 나오니까. 부정 어구가 부정 아니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부정의 단어나 구가 그러니까 문도로 나왔을 때. 왜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 어구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상 not only잖아. not only, 뭐 never, 뭐 hardly.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쓰이고. 되냐? 이런 게 문도로 나오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바뀌는 거. 두 번째로는 그죠?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인데 이 부사구라고 하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구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어몽 전치사잖아. 얘 명사구. 장소 방향의 부사구. 그러니까 특권들 중에서 이 특권이라는 건 선생님 장소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념상의 장소도 장소예요.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보어가 문도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어가 문도로 나오는 경우. 뭔 말인지 되냐? 얘들아 이거는 전부 다 강조를 위한 도치야. 강조를 위한 도치고 플러스로는 가정법 if절 생략시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가정법의 if만인 경우에다. 뭔 말인지 해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플러스로. 이것까지 알면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로 지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빈출은 이거 두 개야. 부정어구가 문두로 나왔을 때랑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문두로 나왔을 때 이 경우는 알아두셔야 돼요. 뭔 말인지 돼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inferiors라는 단어. inferior이라고 하면 얘 열등한이란 뜻이 있잖아. inferior. 그러니까 열등한이란 뜻 자체가 더 안 좋은이라는 비교급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뭐뭐보다 안 좋은 하면 inferior to 이렇게 than이 아니라 to를 쓰는 거. 뭐뭐보다. to를 쓰는 거 갖고 가야 되고 superior 얘는 우월한 반유어 우월한 superior 이 안에 비교급의 뜻이 들어있는 거야. 더 좋은이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이 royalty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이 royalty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위에다가 쓸 게 많거든. royalty 하면은 너네 벌써 헷갈리는 단어 나오죠? 봐봐. 일단 royal 구분해봐 한번. royal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nobility도 나오잖아. nobility라는 단어도 지금 정리를 할 건데 2번 동그라미 오른쪽에 있는 이거 하면 여기서 지금 나온 건 noble이잖아. noble. 그 다음에 너네가 헷갈릴 게 noble 젠장 비슷하게 들리죠? 보면은 loyal은 그쵸? 충성스러운이라는 형용사고 명사로는 그쵸? loyalty 충성심 이렇게 되는 거고 royal은 그쵸? 왕족의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royal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왕족이 되겠죠. 왕족. 뭔 말인지 되냐? 혹은 그 다음 noble은 위에 있는 noble은 노블 귀족의 혹은 고귀한 이란 뜻이 있고 noble은 밑에 있는 알죠? 새로운 그 다음에 명사로는 소설인 거. 그러니까 소설은 항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잖아. 진귀하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노부 귀족의 고귀한의 명사 형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nobility고 지금 나부 새로운 진귀한의 명사 형태는 novelty 되냐? 진귀함 새로움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갖고 가자. 우리가 아는 그 노벨 있잖아. 다이너마이트 발명하신 분 노벨 문학상 할 때 그 노벨 프라이즈의 노벨은 이거예요. 노벨 되냐?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서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lawyer, royal. 뭐 읽어줘도 뭐 외워. lawyer 충성스러운 loyalty 충성심. royal 왕족이야 royalty 왕족이고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쓸 때 로열티를 제공한다고 하잖아. 로열티 특허권 사용료 할 때 그 로열티는 이거예요. 왕족 로열티. 그 로열티를 받으면은 돈이 많아져서 왕족이 뭐 개소리고요. 뭔 말인지 되죠? 로열티.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구분해서 외우라는 거야. 그다음에 노블 하면은 귀족의 고귀야. 귀족은 고귀하니까. 그다음에 노빌리티 하면 귀족이라는 뜻이죠. 노빌리티 귀족이나 고귀함이라는 뜻이 있고 나블 하면은 새로운 진귀한이라는 뜻이 있고 소설이라는 명사 뜻이 있죠. 그다음에 노벨티 그러니까 이러한 진귀함이나 새로움이라는 뜻이 있고 니네가 좋아하는이 아니라 노벨상 할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신 화학자분은 이 노벨이다.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중요한 단어로 뭐 이렇게 구구절절 쓰긴 했는데 본문상에서 중요한 단어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이 노벨티죠. 뭔가 새롭고 이 단어가 사실 여기에 나온 단어 중엔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본문에서 봤을 때 뭐 충성스러운 거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고귀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맥락일 수 있는데 항상 그 새로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나부티 이런 단어가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또 얌생이 같이 외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지 얘들아?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가요?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5번 질문 보면 역시나 관계없는 문장인데 만약에 너가 멈추잖아. 근데 왜 멈추냐면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모든 타이니 farm 알죠? 농장? 작은 부분, 모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멈추잖아. 근데 어떠한 작은 부분이냐면은 그쵸? 어떠한 것을 one thing, 한 가지를 make up, 구성하는 모든 작은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면은 너는 could be thinking, 생각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quite some time, 꽤나 일부 시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작은 한 가지 어떤 one thing, 한 가지를 구성하는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꽤나 시간이 걸릴 거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것은 그쵸? one thing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면은 거의 infinite 3번 형광펜 무한한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영향을 미치고 그쵸? and 영향을 미치는 똑같은인데 어떠한 큰 것에 right down to atoms. atoms 하면은 원자죠. 원자부터 그리고 더 작은 molecules 분자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게 큰 헝크 덩어리 같잖아. 근데 무엇의 덩어리냐면은 메탈 금속이나 유리의 덩어리 같지만 만약에 너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잖아. moving 옮겨가면서 그 큰 것으로부터 더 tiniest 최상급이죠. 가장 작은 부분까지 옮겨가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작은 부분이냐면은 컴퓨터를 메이크업 구성하고 있는 옮겨가면서 보면은 너는 그쵸 start to see 보기 시작할 것이랍니다. 근데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컴퓨터라는 게 실제로 많은 작은 것들로 그쵸 컴퓨터라는 게 많은 작은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래요. 근데 어떠한 많은 작은 것들이냐면은 혼합된 것들이죠. 그쵸? 큰 것을 그쵸?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냐? 일단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이 버슬 사이로 병렬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you start to랑 왼쪽에 있는 a computer looks 이 두 개인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부사절이 하나 분사 구문이 하나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뭔 말인지 되죠? 다시 해석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구성하는 작은 것을 생각해보자고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컴퓨터가 나온 거야. 근데 컴퓨터는
단지 컴퓨터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메탈이고 금속이고 글라스고 플라스틱이고 스크류, 나사고 스프링. 그쵸? 스프링. 그거 뭔지 알죠? 스프링이고 와이어스, 전선, 카퍼. 얘는 아셔야 돼요. 구리, 잉크, 그 다음에 electricity, 전기, and so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하고 있네. 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reliability, 신뢰성, 복잡성, 그리고 에너지의 문제라는 게 prime. 얘도 가장 중요한이랑 형용사니까 외워둬야겠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컴퓨터 디자인에서. besides 하면은 전치사로 뭐뭐 외에도. 근데 뭐 외에도? 전통적인 measures 하면 척도죠. 척도 외에도. 근데 어떠한 척도냐면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척도라고 하면 과거의 척도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척도였던 구체적으로 such as 비용이나 area, 면적이나 performance, 성능이라는 그 전통적인 척도 외에도 컴퓨터 디자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죠. 기술 진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 컴퓨터 디자인이나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번을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큰 덩어리를 보고 작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가 많다는 내용인데 뜬금없이 그 기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 지우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러한 작은 부분들이 그죠? come together 모여가지고 큰 부분을 만들까? 그쵸? 큰 부분을 만드는지는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네요. 되냐? 중요한 것이랍니다. 하지만 how often do we take? 우리가 얼마나 종종 시간을 들이냐? 뭐 하기 위해서? 그쵸?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큰 부분만 보지 작은 부분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이 what matters,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온 beside는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외에도라는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연결어로 쓰이면은 게다가라는 뜻이에요. 게다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infinity는 무한한이라는 뜻이고 얘 반의어인 finite는 유한한이라는 뜻이에요. 유한한. infinite라고 읽고 finite라고 읽는다. infinite라는 가수도 있잖아. 그쵸? infinite가 무한한인데 이 신, 갓, 신이란 뜻도 있어요. the infinite이라고 하면 the infinite. 여튼 수업 듣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 현장 강의이기 때문에 수업 빡셀 텐데 미리 안 해놨으면 좀 걱정되는데 최대한 해보세요. 만약에 그 화요일날 숙제를 다 못 끝냈다고 해도 그 화요일날 진도 나갈 부분은 꼭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업을 듣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 단어장 갖고 와라.